고려교실 사회 23강입니다. 오늘은 원간섭기와 고려를 지배했던 귀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3쪽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하냐면 사회 교과서에는 이렇게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좀 궁금하거나 불편했던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볼 것은 고려를 지배했던 세력의 변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뭘까요? 귀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고려는 귀족 사회라고 할 만큼 이 왕보다 권력을 잡았던 이 귀족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려 초기부터 후기까지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귀족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둔다면 고려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아주 굉장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나왔던 문벌 귀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자를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조금 더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용 설명할 때 필요한 때만 한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 문벌 귀족은 고려 전기의 지배 세력이에요. 고려의 초기의 지배 세력이다 보니까 호족, 그 다음에 신라 육두품, 그 다음에 고려란 나라가 세워졌을 때 공을 세운 개국공신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세력이 문벌 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광종 때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나간 이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관직이 나가다 보니까 수도인 개경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씨 가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가문 하면은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된 아주 유명한 그런 귀족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 문벌 귀족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백성들에게는 재앙 같은 그런 제도죠. 자, 음서제도입니다. 음서제도라는 건 뭐냐면 5품 이상 되는 관리의 아들들은 이 과거제도를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무시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5품 이상 높은 관리들의 아들들은 무조건 관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 있었어요. 공음전, 이 전은 밭전자인데요. 공음전은 나라에서 주는 그런 밭이에요. 땅인데 이것은 세습,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또 그 손자의 손자까지 이어지는 그런 특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라의 땅이 이 귀족 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에 이들은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무신정변을 몰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정권 봅시다. 무신정권은 이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약 한 100년 동안에 이 세력을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벌 귀족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 이 무신정권들, 힘을 쓰는 이 장군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했고, 그래서 이에 열이 받아서 문벌 귀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크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신정권은 원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몰락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나중에 등장한 또 귀족이 뭐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 권문세족은 원을 등에 업고, 다시 말하면 원과 친하게 지내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고요. 이 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 원이 자기네들을 밀어주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겠죠. 그래서 엄청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계속 농장을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토지가 넓고 그 다음에 가진 게 많았으면 토지의 경계를 얘기할 때 산과 천이 경계가 됐다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사는 우리 땅이야. 저기 천부터 천 넘어서는 너네 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엄청난 토지를 소유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을 괴롭혀요. 지금 SBS에서 하는 사극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가 이쪽 권문세족과
그 다음 나오는 신진사대부의 이 시대가 돼요. 보면은 그 고문세족이 너무 세금을 많이 매겨서 구할이라고 하거든요. 구할을 세금 매긴다는 얘기는 할이 여러분 90%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100가마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했으면 그 중에 90%, 90가마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둑놈들이죠. 그만큼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대해서 나왔던 세력이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는 이제 지방에 적당히 가졌거나 아니면은 작았던 그 중소지주고요. 그 다음에 무신 정권부터 관리로 진출해요. 왜 무신 정권부터 나왔냐면 이 무신 정권 때 문벌귀족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신 정권 입장에서는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던 그런 귀족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리로 진출했고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가 이 밑에 나오는 공민왕 개혁 정치 때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이렇게 결합해서 권문세족을 이렇게 눌러버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는 주역이 됐던 세력이 신진사대부입니다. 네, 이 네 가지 귀족, 고려 시대를 지배했던 이 네 가지 귀족 조금 이해되나요? 순서대로 다시 보면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정권, 그 다음에 권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나라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고려왕,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서 나와요. 원나라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강해지는 정세를 간파해서 그 다음에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다시 말하면 몽골식의 풍습, 이 옷이나 머리 같은 것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당시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 다시 말하면 친원 세력, 원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 세력과 충돌해요. 그래서 몰아냅니다.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를 압수하고요. 노비를 해방시킵니다. 이 선생님이 여기 공민왕과 기황후 이렇게 대결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이 빼앗은 고려의 영토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국토를 확장하기도 했죠. 요거는 잠깐 교과서 볼게요. 네,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 보면요. 네, 공민왕이 이렇게 확장시켰던 영토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은 이제 원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고려의 이제 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적인 고려의 색깔을 다시 되찾는 훌륭한 계기가 됐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